그래도 지금 이 32만원 안에 너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밀레니얼은 그냥 잊으세요.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2019년형 소나타 하이브리드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타기 위해 최대한 저렴한 차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스마트의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현대 스마트 센스 추가하셔가지고 2,87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기본 구성이 매우 훌륭합니다. 스마트 키와 스마트 트렁크, 풀 오토 에어컨이 기본으로 달려있고요. 2.0 소나타에서는 스마트 키와 스마트 트렁크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3만원짜리 스마트 초이스를 넣어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에서는 굳이 스마트 초이스 안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10.25인치 내비가 없는 현대 스마트 센스는 추천을 하지 않는데 이번엔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 스마트 센스 안에 사각지대 충돌 방지를 해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있고요. 거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조합의 현대 스마트 센스는 내비가 없기 때문에 지도 연동이 되지 않아서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과속 카메라 속도 제어가 뭐 필수인가요? 스마트 크루즈의 정말 중요한 점은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과속 카메라 속도 제어는 전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47만원만 더 주면 스마트 초이스 4를 고를 수 있긴 한데 이건 완전 비추입니다. 옵션 구성을 보면 현대 디지털 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하이패스 시스템 정도인데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뭐 디지털 키는 완전히 쓸모없는 기능이고 안드로이드를 쓰신다고 해도 스마트 키를 들고 다니신다면 막상 디지털 키는 쓸 일이 없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냥 그거 무선 충전 거치대 사서 다시는 게 훨씬 사용성이 좋고 더 쌉니다. 이거 3만원이나 할라나요? 마지막으로 하이패스? 이것도 행복 단말기 3만원도 안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추천하는 1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2번 조합 대비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가죽 열선 안 되는데요. 어차피 가죽 핸들 커버 사서 달면 되고 열선 핸들 기능도 1년 중에 쓰는 날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LED 헤드램프 없는데요. 뭐 4구짜리 LED도 아니고 프로젝션 헤드램프나 MFR LED 헤드램프나 운전하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없는데요. 운전석 뭐 한 번 세팅하면 건들 일이 없잖아요. 혼자 운전하신다면 시트는 건들 일이 없으니까 전동 시트 역시 필요 없습니다. 통풍 시트 없는데요. 뭐 여름에 등에 땀이 좀 많이 날 것 같다 싶으시면 그냥 메쉬 타입의 시트 커버 있습니다. 그거 달면 됩니다. 그리고 추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통풍 시트 기능을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프리미엄 패밀리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7,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컴포트 하셔가지고 3,33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460만원 올랐습니다. 일단 앞에서 아쉬웠던 LED 헤드램프, 가죽 열선 핸들, 전동 시트, 통풍 시트는 여기서 전부 해결됩니다. 거기에 내비 놓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넣으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에 현대 디지털 키까지 전부 챙겨가게 되죠. 이 정도만 해도 그랜저의 옵션으로 뒤지지는 않습니다. 컴포트를 넣어야 하는 이유는 32만원 안에 좋은 옵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동승석 전동 시트 뿐만 아니라 동승석 창문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로 바뀝니다. 거기에 동승석 운전자를 쉽게 눕히기 위한 릴렉션 컴포트 시트에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까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동승석만 좋아지는 거니까 굳이 넣을 필요 있나 싶었는데 가족이 운전하기 좋으라고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까지 추가됩니다. 이걸 다 해서 32만원이면 정말 싼 거예요. 무조건 넣으세요. 자, 그럼 여기서 고민되는 포인트가 3,330만원 주고 2번 조합 가느니 좀 저렴하게 프리미엄에서 조합하는 건 어떨까죠? 프리미엄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현대 스마트 센스, 앞차석 통풍, 17인까지 휠까지 해가지고 3,267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추천하는 2번 조합 대비 63만원 싸긴 합니다. 하지만 63만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패밀리 조합에는 전방 주차 센서 있는데요. 전방 주차 센서가 과연 주차할 때만 쓰일까요? 아니죠. 좁은 골목길 통과할 때도 이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전방 주차 센서보다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전방 주차 센서는
어쩌면 후방 주차 센서보다 사용 빈도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이 있는데요. 뒷좌석에 아이들 태우는 분이라면 이건 정말 필수죠. 특히 아이들 곤히 자고 있는데 햇빛 들어와서 잠 깬다고 생각해보세요. 울고불고 난리 나겠죠. 편안한 운전을 위해서는 뒷좌석 커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커튼들은 프리미엄에선 옵션으로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와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오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동승석 시트와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되는 컴포트 옵션이 32만원인 건 정말 괜찮은 가격입니다. 거기다 컴포트는 프리미엄에선 넣을 수도 없으니까요. 이 정도면 웬만하면 2번 조합으로 가는 게 낫긴 하겠죠. 하지만 난 죽어도 연비를 위해서 17인치 휠은 하고 싶지 않아, 무조건 16인치 휠만 하실 거야 싶으신 분들은 프리미엄의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현대 스마트 센스, 앞좌석 통풍 하셔가지고 3,233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추천하는 2번 조합보다 97만원 싸긴 하죠. 하지만 역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5가지 옵션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2번 조합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긴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270만원 더 쓸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LCD 계기판 없는데요. 계기판이 LCD가 아니라고 해서 뭐 속도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일반 계기판도 충분하죠.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는데요. 뭐 안에 앰비언트 라이트 있어서 이쁘긴 하겠지만 이거 있다고 차가 뭐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낮에 운전하면 어차피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이것도 없어도 됩니다. 나파 가죽 시트 좋죠. 하지만 인조 가죽 시트도 탈만합니다. 그리고 나파 가죽 시트는 카멜 컬러 아니면 그레이 컬러밖에 없기 때문에 오염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죽이 이염되는 거 싫으시면 블랙 원톤 가죽 시트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 없는데요. 보스 오디오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것 때문에 270만원 더 줘가면서 갈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차에서 음악 많이 안 듣는다면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을 원하시는 분은 3,599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스퍼레이션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일단 프리미엄 밀레니얼은 잊으세요. 프리미엄 밀레니얼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스퍼레이션을 3,600만원에 팔아먹기 위해서 징검다리 트림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프리미엄 밀레니얼에서 비슷하게 조합해볼까요? 프리미엄 밀레니얼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현대 스마트 센스, 컴포트 플러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하셔가지고 3,628만원입니다. 이거 왜 인스퍼레이션보다 29만원이나 더 비싼 거죠? 그런데 인스퍼레이션은 프로젝션 헤드램프, 자외선 차단유리, 블랙 니트 내장재, 나파가죽 시트, 거기다가 보스 사운드 시스템까지 들어옵니다. 밀레니얼에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포기한다고 해도 뭐 인스퍼레이션에 비해서는 32만원 더 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32만원 안에 너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밀레니얼은 그냥 잊으세요. 인스퍼레이션만 돼도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은 웬만하면 넣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프리미엄 밀레니얼 살 바엔 차라리 다른 거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인스퍼레이션을 고른 거지, 여기서 더 옵션이 들어가면 지출이 너무 심해집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인스퍼레이션에 플래티넘, 솔라루프 하셔가지고 3,85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3번 조합이 프리미엄 밀레니얼 사느니 차라리 인스퍼레이션 사고 말겠다고 사는 거였다면 4번 조합의 경우 역시 여기까지 온 마당에 플래티넘을 포기할 수는 없지 하고 넣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하는 내내 보는 기능이기 때문에 123만원이 비싸다고 해도 넣어줄 만한 옵션이라고 보고요. 후측방 모니터 역시 차선 변경 시 직접 카메라로 후측방을 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라운드 뷰의 경우 주차선에 반듯하게 주차할 때 편할 뿐만 아니라 좁은 곳에서 주차할 때도 편합니다. 마치 장난감 자동차 주차하는 기분이라니까요. 솔라루프도 조건만 괜찮다면 연비를 올리는데 좋은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따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1번 조합 2,870만원만 주시면요, 후방 주차 센서에 차로 유지 보조, 버튼 시동 스마트키,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460만원만 더 주시면요, LED 헤드램프에 가죽 열선 스티어링, 앞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전방 주차 센서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도 뭔가 이게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269만원 더 주시면 3,599만원에 12.3인치 LCD 계기판, 앰비언트 무드램프,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나파 가죽 시트에 보스 오디오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아우,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그냥 풀옵션 사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3,850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솔라루프까지 추가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단계 정도에서 멈추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만 돼도 웬만한 옵션은 다 있죠. 하지만 이왕 사는 하이브리드 옵션 빠지는 거 없이 사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3단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동급 차량 비교표입니다. K7 하이브리드는 역시 넘사벽이죠. 하지만 일반 소나타 샀느니 소나타 하이브리드 구매할 법도 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2번과 소나타 3번은 옵션이 거의 같습니다. 가격 차이는 303만원 차이 나죠. 하지만 취등록을 하게 되면 185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바로 하이브리드 취등록세 면제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185만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유류비로 극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유류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1km당 75원 들고요. 3만 km 운행 시 223만원 듭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5만 km 운행했을 경우 소나타 2.0 대비해서 주유비로 차값을 추월 가능한데요. 내가 5만 km 이상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볼만 하시겠죠. 마지막으로 그 옵션 꼭 해야 할까입니다. 일반 하이브리드의 경우 1km 가는데 75원이 듭니다. 1000km 운행하는 데는 75만원이 든다는 소리죠. 그에 비해 솔라루프 하이브리드는 1km 가는데 65원이 듭니다. 현대에서 솔라루프가 있다면 최대 1300km는 공짜로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걸 계산하면 11300km 가는데 75만원 든다는 소리죠. 이걸로 봤을 때 솔라루프 하이브리드가 일반 하이브리드에 비해 1km당 10원의 이익을 보는데요. 그렇다면 솔라루프 하이브리드는 12만 8천 km 정도 탔을 때 일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건 현대에서 얘기한 1년에 1300km 이익을 봤을 때 얘기고요. 대낮에 운행이 많은 영업사원이 아니라면 굳이 솔라루프를 해야 될까 싶긴 하네요. 이로써 차파고의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습니다.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